자, 이제 10페이지입니다. 그렇죠? 10페이지에 보면 작업 환경 중에 유해 요인이다. 환경 중에 유해 요인이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 그림 9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에너지, 물질, 그리고 정신적인 것, 이것을 갖다가 주고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고받는다고. 근데 이것을 주고받는 것이 과다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과소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소하게 되는 것은 보통 현재의 사회에서, 공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영양학 쪽에서 주로 다루게 되고, 우리는 외부의 특정 환경 요인들이 과다하게 인체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의 양이 많아지면, 그죠? 많아지면 건강은 아주 양호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는 정도로 극도로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버틸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이제 대사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상태, 그걸 대상성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사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상태 이하로는 떨어뜨려 줘야 된다. 그걸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질병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가 질병에 이르는 상태로 되게 된다. 그래서 질병에 이르는 상태로 이르게 되면 누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즉 노동자들이 질병에 이르는 상태가 되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불행이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노동력이 상실이 오고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 유해 요인의 양을 그렇게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산업보건의 또는 공장환경공학의 기본 원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는 것들, 특히 공장 환경에서 또는 요즘 이제 일하는 환경에서 무엇이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여러분들 유인물 10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요인이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장 환경에서의 환경 요인이라면 5대 요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요인, 두 번째가 화학적인 요인, 세 번째는 생물학적인 요인, 네 번째가 바로 작업 요인 또는 인간공학적인 요인. 이 이름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인간공학적인 요인 또는 육체적 부담 요인,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5번째는 바로 사회심리학적인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또는 정신적 부담 요인, 이와 같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는 우선 이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리적인 요인, 화학적인 요인, 생물학적인 요인, 작업 요인 또는 인간공학적인 요인 또는 그 다음에 5번째가 사회심리학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일단 5가지 이름을 알아두고요. 용어를 이해해야만 그 다음 이제 강의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 용어가 뜻하는 바가 뭐냐? 이것이 전부 다 외부 환경과 인간이 주고받는 그러한 요인들입니다. 양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물리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에너지 형태로 인체에 침입되어, 그죠? 들어와서 인체에 침입되어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요인,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이 3가지 용어가 나왔어요. 그죠? 형태는 에너지 형태, 그리고 인체에 침입해서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요인. 이것이 우리가 환경 요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화학적인 요인이면 형태가 물질입니다. 물질의 형태로, 그 다음 똑같죠. 그죠? 인체에 침입해서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요인. 그렇게 되어 있고, 생물학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물체, 생물체죠. 그죠? 생물체나 또는 사체, 생물체가 죽은 것, 그죠? 사체 또는 거기에 분비물까지 포함합니다. 분비물, 이런 것들이 인체에 침입돼서 들어와서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요인. 작업 요인은 일하는 과정에서 육체에 부담을 줘서, 육체에 과부하를 일으켜서, 그죠? 부담을 크게 줘서
과부하를 일으켜서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요인.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심리학적인 요인은 일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부담, 정신적인 작용에 정신적 부담이 과하여 너무 많아서 그렇죠?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요인.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공장환경공학에서 나타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크게 이거 5가지로 지금 나눠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요인 다 통틀어 보면, 물리적인 요인, 화학적인 요인, 생물학적인 요인, 작업 요인, 그리고 사회심리학적인 요인.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이 5가지는 어떻게 나누냐? 정확히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에너지 형태로 하면 물질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것. 뭐가 있겠어요?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 대표적인 소리입니다. 소리. 지금 말로 지금 나가서 음파로 나가는 건 에너지죠. 그죠? 이렇게 에너지 형태로 나가는 것들. 화학적인 요인, 물질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 생물학적인 것들, 생물체. 작업 요인. 일하는 과정에서 육체에 과부담이 걸리는 것. 사회심리학적인 요인, 일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면에 과부담이 걸려서 결국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요인. 이 5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내용은 다음 11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물리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먼저 물리적인 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인 요인이라 하면, 우리가 에너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죠, 그죠?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 한번 다 들어보세요. 뭐가 있나요? 에너지 형태. 방금 얘기한 소리 에너지. 그렇죠, 그죠? 에너지, 소리 에너지, 또 빛 에너지. 그렇죠, 그죠? 빛 에너지 있죠. 또 뭐가 있나요? 압력 에너지. 그렇죠. 압력 에너지, 이거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방사선 에너지, 핵 에너지, 이거 전부 에너지 형태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인체에 부담을 준다. 이건 전부 다 물리적인 요인입니다. 소리 에너지가 문제가 되는 것들, 소음이죠. 그죠? 소음이 과하게 들어오면 분명히 건강장애가 나타납니다. 너무 큰 소음을 장시간 동안 듣게 되면, 소음에 노출되면 결국은 청력장애라는, 그죠? 청력 손실 또는 청력장애라는 건강장애가 오죠. 그죠? 귀먹게 되죠, 그죠? 그런 것들. 빛 에너지. 이게 과하게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죠? 눈으로 들어오면 유해 광선이 과하게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눈의 피로나 또는, 실명, 눈에 보는 걸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죠. 압력 에너지. 여러분들 물속에 잠수해 본 적 있나요? 잠수부들이 물속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갑니다. 그죠? 왜? 수압이 너무 세죠, 그죠? 그래서 압력 에너지가 너무 커도 문제예요, 그죠? 압력이 너무 작아도, 너무 저기압에 가도 문제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죠. 전기, 물론 사고에 해당되겠지만 전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죠? 그렇죠,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방사선 에너지 문제가 들어와도 문제가 되죠, 그죠? 이처럼, 에너지 형태로 우리 몸속에 과다하게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요인, 두 번째가 이제 화학적인 요인이었어요. 그죠? 여기가 두 번째가 화학적인 요인이었는데, 화학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화학적인 요인은 뭐라고 했냐면, 물질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죠? 물질의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 요인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알기 쉬운 것이 바로 가장 많은 예를 드는 것이 화학적인 요인입니다. 실제로 많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물질의 형태로 존재한다는데 이 지구상의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존재 형태가 어떠냐? 기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고체입니다. 기체나 액체 아닌 것들, 그 중간에 임계 상태에 있는 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생활 환경 또는 일하는 환경 이런 데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물질의 형태가 기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고체죠. 그렇죠, 그죠? 고체입니다. 기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고체라는 얘기는 이것은 물질, 어떤 물질? 유해 물질 또는 환경상 물질. 그래서 그죠? 환경에 분포되어 있는 물질. 그래서 그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보면 이걸 분포상 퍼져 있는 물질, 퍼진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 화학적인 요인들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그죠? 지구상. 지구에 존재합니다. 지구는 연속상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이것이 여기에 퍼져 있는 거죠. 그죠? 환경 중에. 연속상인데, 이 연속상도 지구도 기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고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죠? 기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고체인데, 기체로 된 것이 공기죠. 그죠? 공기. 이게 대기. 크게 얘기하면, 넓게 보면 대기. 액체는, 이게 물입니다. 그죠? 물.
그렇죠, 그죠? 고체는 토양, 지구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학적인 요인이라고 얘기하면 기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고체의 물질이 환경에 어떻게 퍼져 있냐면 대기 중에 섞여 있든지 물 속에 섞여 있든지 아니면 토양 중에 섞여 있든지 이 상태가 되고, 기체가 기체 속에 섞여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름을 가스 아니면 증기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가스는 그야말로 가스라고 표현하고, 증기는 vapor, 영어로 보면 vapor입니다. vapor. 액체, 이건 기체 상태가 떠 있는 것이죠, 그죠? 액체가 기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액체 상태, 이렇게 작은 물방울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이렇게 되겠죠? 작은 물방울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은 안개 아니면 안개. 이걸 우리가 연무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연무. 뭐, 한자로 쓴 거죠, 그죠? 영어로 보면 fog입니다. 그죠, 그죠? 안개 아니면 미스트가 있습니다. 미스트. 그리고 고체가 기체 중에 떠 있는 것. 그러니까 작은 알갱이겠죠? 작은 입자. 그것이 기체 중에 떠 있는 것은 바로 먼지. 가장 일반적인 것이 먼지죠, 그죠? 먼지. 한자로 얘기하면 분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어로는 dus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 이유는 이런 용어도 아직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fume. fume은 그야말로 fume이고, 그 외에도 또 덜어 있어요. 검댕이라든가, 검댕이라고 얘기하면 타다 남은 거죠, 그죠? 검댕. 수트를 얘기합니다.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고체의 작은 입자들. 그것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들. 그렇죠,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기체나 액체나 고체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 중에 섞여 있다. 이것은 뭐, 용존가스. 그렇게도 그럴 수 있죠, 그죠? 용존가스. 그러니까 아주 좋지 않은 가스가 액체 속에 놓고 있다. 우리가 수돗물 속에 뭐, 염소가스. 냄새 나죠, 그죠? 일부. 그건 물론 뭐 아주 오염은 아니고 일부러 넣어놓은 거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형태들. 그것이 액체 속에, 들어가 있는 기체 또는 버블이 생깁니다. 버블. 거품이죠, 그죠? 거품은 이건 버블이에요, 그죠? 또 액체가 액체 속에 섞이게 되면 완전 혼합을 하게 되던가, 이것이 친수성 물질이면 완전히 혼합되죠, 그죠? 완전 혼합되던가 아니면 유화액. 유화액이라고 얘기하면 기름방울이 물 속에 섞여 있는 것들, 작은 상태로 완전히 혼합되진 않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표면에 기름이 쫙 깔리게 되죠, 그죠? 기름이 떠 있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든가, 또는 고체가 액체 속에 들어가면 이것은 아주 작은 먼지 형태는 아니고 보통 비가 올 때 흙탕물이나 또는 뭐 쓰레기 같은 것이 떠내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유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유물질 해서 suspended substance, 그래서 SS로 보통 표현합니다. 수질 쪽에서는 이런 부유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이것이 이제 액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환경 물질이 되겠죠, 그죠? 기체가 고체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토양 중에 들어가 있는 가스입니다. 보통 이제 매립지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는데, 매립가스,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그 난지도에 쓰레기를 오랫동안 매립해 왔었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 가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매립가스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뽑아줘야 됩니다. 적절하게 뽑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액체가 고체 속에 들어갔다, 뭐 이거 기름 같은 것이 오염된 것이, 그죠? 뭐 우리가 무슨 카센터라든가, 카센터 같은 데서 기름이 나와서 오염된다든가, 또는 주유소 같은 데서 뭐 기름이 일부 유출돼서 그것이 토양 중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런 것 등등이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환경의 재산권 문제로서 가장 중요하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단히 큰 그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체가 고체 속에, 토양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럼 뭐 이것이 바로 그 매립 쓰레기죠, 그죠? 매립된 쓰레기들, 이런 거겠죠, 그죠? 폐기물, 매립, 폐기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크게 지구의 기체, 액체, 고체 어디에 섞여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요 공기 중에 섞여 있는 것들, 이것이 대기, 그렇죠, 그죠?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대기 오염이라고 보면 되겠고, 물 속에 섞여 있다, 이런 오염 물질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이 섞여 있다 그러면 수질 오염이 되겠고, 이 부분은 토양 오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고체 속에 들어있다는 토양 오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 환경, 공장 내에서의 환경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공장 내에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상호작용 한다고 했죠, 그죠? 에너지나 물질이나, 뭐 정신적인 것을 상호작용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물질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이겁니다. 그죠? 작업장의 공기 중, 그죠? 공기 중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음으로 해서, 공장에서 계속 나옴으로 해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들여마시게 되죠, 그죠? 들여마셔서 문제가 되는 것들. 그래서, 공장 환경 중에 나타나는 것은 가스, 증기, 안개, 미스트, 먼지, 뷰. 이런 것들인데,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화학적인 요인이라고 얘기하면 기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고체다. 이렇게 했고, 기체는 가스 아니면 증기다. 기체는 기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기체 상태로 있다는 것은 분자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죠? 분자 상태로.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가스 아니면 증기인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 상온, 상하파에서 보통의 온도, 보통의 압력, 일상적인, 상태에서, 원래 기체였으면, 기체로 존재하는 것이 혼합된 것, 기체에 혼합된 것. 그러면 바로 가스라고 부릅니다. 기체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끓는 점이 굉장히 낮아서, 이미 상온 상하파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존재하는 것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삭스, 아황산가스나 낙스, 질산화물이나 오존, 뭐 이런 것들은 원래 끓는 점이 워낙 낮아서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대기 중에 섞여 있다. 그러면 바로 가스라고 얘기하고, 증기는 상온 상하파에서 액체였는데, 액체로 존재하는데 이것이 기화됐다는 분자 상태로 돼서 공기 중에 혼합된 것. 공기 중에 혼합된 것. 그것이 바로 베이퍼입니다. 베이퍼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기화했으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소주 한 잔 마실 때 소주병을 딱 닫다. 그럼 냄새 나죠? 그죠? 그 냄새 나는 것은 바로 알코올이 액체였는데 기화돼서 공기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발유. 여러분들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갖다가, 차에 넣으려고 하다 보면, 액체였죠, 그죠? 휘발유가 액체였는데 냄새 나죠, 그죠? 기화돼서 공기 중에 일부 떠 있는 겁니다. 모든 액체는 일부는 항상 기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다르지만, 그죠? 증기로 날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다르지만, 어쨌든 일부는 기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기 중에 혼합된 것. 이것이 증기예요. 그래서 금방 본 바와 같이 우리가 휘발유, 그 다음에 시너라는 것은 페인트를 갖다가, 좀 희석시켜서,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용제죠. 그죠? 녹이는 것들. 그래서 연하게 희석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너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공기 중에 떠 있으면 바로 그것이 증기죠. 그죠? 그래서, 방금 본 바와 같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가스와 증기로 구별하는데 이것은 전부 어떻게 생성됐느냐, 생성된 원리에 따라서, 기전에 따라서 나뉩니다. 액체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을 안개와 미스트라고 했는데, 그죠? 액체의 입자가 공기 중에 부유된 것, 이것도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 중에 액체로 된 것인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죠?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안개는 일단 먼저 기화되었다가 온도가 되게 내려가서 다시 액체로 바뀐 것이죠. 그죠? 액화된 겁니다. 그죠? 응축되었는데 완전히 물로 다 바뀌어서 땅에 가라앉은 게 아니라 작은 물방울.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작은 액체 밀입자죠. 그죠? 액체의 밀입자로 공기 중에 부유되어 있는 것, 떠 있는 것. 그렇죠. 그죠? 떠 있는 것. 그러면 그것이 안개입니다. 그러니까 안개는 언제 많이 끼냐? 안개는 밤에 많이 끼죠. 그죠? 낮에 지표면이 가열돼서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막 올라간 다음에 이것이 밤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포화 수증기압을 넘어서 이쪽에서 물방울로 다시 바뀐 거예요. 기체가. 바뀌었는데 그것이 작은 그 물방울로 바뀐 다음에 가라앉지 못하고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이죠.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그래서 안개는 계곡이나 또는 밤에 많이 끼게 되죠. 그죠? 계곡 같은데 온도가 많이 내려가니까. 그죠? 낮에는 올라갔다 밤에 내려가니까. 그래서 안개가 끼게 됩니다. 미스트는 기화된 게 아니라 물리적인 힘.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외력,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서 작은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부유된 겁니다. 그래서 작은 물방울이 공기 중에 떠 있다는 건 맞는데, 똑같은데,
스프레이처럼, 여러분들 스프레이 푹 부르면 액체 물방울이 푹 공기 중에 튀죠. 그것처럼 작은 액체의 방울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그걸 미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공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은 고속의 회전체, 그러니까 선반이나 드릴 같은 그런 머신에는 거기에 금속 가공류라고 해서 그 냉각제 같은 걸 갖다 넣어줘야 됩니다. 또는 윤활유를 갖다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윤활유가 고속의 회전체에서 일부가 튕겨져 나가서 작은 액체 방울로 공기 중에 뿌옇게 떠 있습니다. 그 뭐 선반 같은 것이 여러 대 있는 공장에 들어가 보면 뿌연 그런 안개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일 미스트고 금속 가공류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공장, 엔진을 사용하는 공장 이런 데는 오일 미스트가 문제가 됩니다. 예, 금방 보았듯이 우리가 액체로 된 것은 안개와 미스트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죠? 안개와 미스트가 존재한다고 그랬고, 안개는 기화되었다가 응축돼서 떠 있는 것, 미스트는 외력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것. 이게 공장에 나타나겠어요? 안개가? 공장에 잘 안 나타나죠, 그죠? 왜냐하면 공장은 온도가 되게 일정하고, 공장 내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컴퓨터라든가 기계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전구라든가. 그래서 안개는 대기오염에서 나타나고, 실제로 공장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액체의 오염물질은 주로 미스트입니다. 자, 이제 고체를 보면 고체에 작은 알갱이가 떠 있는 것, 이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먼지, 퓨움, 검댕, 불완전 연소 물질, 이런 것들인데 디젤 배출물, 요즘 문제가 되는 디젤 배출물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검댕, 애쉬, 재, 그죠? 타다 남은 재, 이런 것들도 다 오염물질인데, 실제로 이건 대기오염 중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 주로 먼지 아니면 퓨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면, 먼지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죠, 그죠? 먼지, 여기도 지금 먼지가 많이 날리는데, 이게 먼지가 뭐예요? 뭔지 알긴 아는데 표현하기 어렵죠, 그죠? 아까 우리 얘기할 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용어를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용어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남한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멋있는 말이라기보다도 정확한 개념, 정확한 용어를 써서 남한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한번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먼지는 고체의 덩어리가 연마, 파쇄, 분쇄, 마찰 등등에 의해서 작은 알갱이, 밀입자로 공기 중에 부유되었거나 또는 가라앉은 것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고체의 덩어리가 분쇄, 마찰, 파쇄, 연마 등등에 의해서 작은 입자 형태로 바뀐 것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작은 밀입자, 고체의 밀입자로 공기 중에 부유되어 있는 것 또는 가라앉은 것, 그렇죠,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외력에 의해서, 그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아까 파쇄, 분쇄, 마찰 그렇게 얘기했지만, 외력에 의해서 작은 밀입자로 바뀐 것이 공기 중에 떠 있거나, 또는 가라앉은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먼지라고 했죠, 그죠? 퓨움은 고체의 알갱이가 떠 있는 건데,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기화되었다가, 모든 물질은 온도만 높이면, 또는 압력을 갖다 낮추면 기화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도를 굉장히 높여서 용접이라는 게 녹여서 붙인다는 얘기죠, 그죠? 쇠를. 그렇게 액체로 바꾸면 아까 기화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고체도 녹이면 온도를 아주 높이면 액화되고 액화 상태에서는 항상 일부는 기화됩니다. 이 기화된 것이 무슨 용접 같은 거 할 때 한 1500도씨 정도에서 가열을 시키면 일부가 기화되는데 기화되면 바로 공기 중으로 올라가죠, 그죠? 공기 중에서는 금방 온도가 한 30도씨, 아무리 높아도 30도씨, 40도씨, 그죠? 그 주변이. 그러니까 급격히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응결됩니다. 즉, 다시 고체로 바뀝니다. 근데 응결되는데 이것도 부분적으로 작은 알갱이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죠? 밀입자로 바뀌기 때문에 공기 중에 떠 있게 되죠. 그죠? 공기 중에 떠 있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고체의 덩어리가 공기 중에 떠 있는 상태. 그걸 우리가 퓨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선 기전이 다르죠, 그죠? 생선 기전이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어디를 관리할 거냐에 따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먼지냐, 퓨움이냐 구별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요. 생선 기전이 뭐냐에 따라서 뭐가 들어있느냐 이것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화학적인 요인이라면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면 기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고체라고 했고,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 두 가지, 가스와 증기.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 두 가지인데 그 중에 공장 중에 존재하는 것은 주로 미스트. 그렇죠? 그 다음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 먼지 아니면 퓨움. 5가지. 가스, 증기, 미스트, 먼지, 퓨움. 이 5가지는 꼭 알아두시고 그것이 뭐다 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남한테 용어도 정확히, 개념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물질이에요. 이것이 한 학기 동안 다루는 물질이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를 헷갈리게 되면 또는 혼동하게 되면 전체가 헷갈리죠. 그죠? 전체가. 이것이 이러한 물질을 측정하는 것들, 또 나중에 분석하는 것들, 또 나중에 개선하는 것들, 관리하는 것들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용어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봤을 때 5가지라고 했고, 이것은 형태에 따라서 기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고체가 3가지로 얘기했죠. 그죠?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 이렇게,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체상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체상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액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입자가 있죠, 그죠? 입자가 있기 때문에 입자상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크게 우리가 2가지로 나눠본 거죠, 그죠? 그래서 기체상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기체상 물질, 액체나 고체의 알갱이, 입자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입자상 물질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누냐면, 기체상 물질이라는 것은 존재 형태가 기체니까 분자예요. 분자란 얘기는 공기의 형태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공기도 분자입니다. 그죠? 공기도 분자예요. 그죠? 즉, 분자는 분자인 공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스는 역학이죠. 그죠? 역학. 힘을 가하면 그것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하는 것이 역학인데, 그것을 다루는 것, 학문이 역학인데, 이것도 분자고 이것도 분자이기 때문에 공기의 역학적인 특성하고 분자의 역학적인 특성은 똑같습니다. 즉, 공기가 방향을 이렇게 휘게 되면 그 속에 섞여 있는 분자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기 역학적 특성, 공기의 역학적 특성이 같다는 것입니다. 입자는 분자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이죠, 그죠? 입자는 덩어리입니다. 입자는 일종의 공기의 분자 형태로 보면 덩어리고, 이것은 공기 분자 형태하고 존재가 다르다는 것이고, 즉 역학적 특성, 힘에 관한 특성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즉 공기가 가다가 방향을 싹 바꾸면 여기를 따라가던 알갱이는 관성의 영향도 받게 되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를 수 있죠, 그죠? 공기와 공기의 역학적 특성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것은 강론으로 들어갈 때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용어상으로만 우선 구별해보면 크게 기체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로 나눈다. 이거 하고, 특히 이 입자상 물질은 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particulat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articulate는 입자상 물질을 총칭해서 얘기한 것이고, 하나만 얘기하면 입자 그렇게만 얘기하면 particle이라고 얘기합니다. 파티클. 먼지의 크기가 얼마냐, 입자의 크기가 얼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선 용어를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입자상 물질이라고 하면 이것이 가라앉아도, 여기 많은 먼지들이 가라앉아 있는데, 가라앉아 있는 것도 입자상 물질이고, 이것이 떠 있어도 입자상 물질이겠죠, 그죠? 떠 있어도. 그런데 이러한 물질들이 공기 중에 떠 있다. 에어 중에 떠 있는 솔리드 상태, 이것을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에어로졸, 용어 들어봤죠, 그죠? 에어로졸.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입자상 물질이 부유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 자체를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용어 나왔으니까 한마디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수질 얘기했었는데 물 그러면 하이드로, 그렇죠, 그죠? 하이드로 속에 솔리드, 하이드로졸. 그러면 수질 속에 들어가 있는 입자,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용어가 몇 가지 나왔는데, 에어로졸, 입자상 물질, 기체상 물질 구별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 유해인물에 보면 11페이지, 12페이지 그 부분에 이 용어가 설명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표 2와 표 3은 여러분들 각자 직접 이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썼어야 되는데, 채워넣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빈칸으로 있고 강의만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해서 채워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어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장환경공학을 계속 나가는 동안 기본이 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개념과 용어를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13페이지에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죠? 생물학적인 요인, 그 다음에 인간공학적인 요인, 그 다음에 사회심리학적인 요인. 이것은 더 자세한 것은 강론으로 들어갈 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요인은 아까 살아있는 물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기계 시스템 공학부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요인, 바이오에로졸 쪽은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학기에 다루는 공장환경공학에서도 그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인간공학적인 요인은 조금 더 자세히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작업 형태가 많이 바뀌면서 인간공학적인 문제,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보면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또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